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MBTI가 투자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죠? 바로 이 MBTI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꼭꼭 숨어있던 투자 성향을 탈탈 털어보고 나에게 딱 맞는 필승 전략까지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럼 진짜 궁금한 거, MBTI로 투자 성공을 정말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요, MBTI는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 또 어떤 위험한 함정에 쉽게 빠지는지 알려주는 아주 완벽한 지도가 되어줄 수는 있어요. 나를 알아야 성공으로 가는 길도 그릴 수 있는 법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투자 DNA를 한번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냉철한 분석을 즐기는 전략가 타입일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기회를 낚아채는 모험가 타입일까요? 같이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 보시죠. 이 투자의 세계에도요, MBTI처럼 크게 네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분석가, 외교관, 관리자, 그리고 탐험가. 과연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까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네 가지 유형이 한눈에 들어오죠? 분석가는 논리를, 외교관은 신념을, 관리자는 안정을, 그리고 탐험가는 짜릿한 기회를 쫓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각 유형의 가장 빛나는 강점 뒤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강점과 약점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자는 바로 분석가형입니다. 이분들한테 투자는요, 뭐랄까, 거대한 체스 게임 같은 거예요. 모든 수를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해서 두고요. 감정이 끼어들 틈 아예 없습니다. 항상 시장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아주 냉철한 전략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강력한 자신감이 때로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내 분석은 완벽해, 나는 틀리지 않아, 이런 생각에 빠져서 전 재산을 한두 종목에 그냥 올인해버리거나 시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다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교관형입니다. 이분들에게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 그 이상이에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 같은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ESG 투자처럼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착한 투자에 정말 진심인 분들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의미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 정말 훌륭한 강점이죠. 하지만 감정이 풍부하다는 건 반대로 시장의 작은 파도에도 마음이 아주 크게 흔들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쫙 깔리면요, 이성적인 판단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던져버리는 이른바 패닉셀링의 가장 쉬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관리자형입니다. 이분들의 투자 제일 원칙이 뭔지 아세요?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 그럼 제2원칙은? 제1원칙을 절대 잊지 않는다. 딱 이겁니다. 화려한 수익률보다는요, 검증된 규칙에 따라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죠. 근데 바로 이 잃기 싫다는 강한 마음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배는 더 크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관리자형은 이 고통이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앞에 있는 좋은 투자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미 손해본 주식을 아냐, 언젠간 오를 거야 하면서 팔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있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주자, 탐험가형입니다. 이분들은 시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타고난 기회포착가들이에요. 뭐 장기 계획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가장 뜨거운 종목의 모멘텀에 올라타는 걸 즐기죠. 이분들에게 시장의 변동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스릴 넘치는 파도타기 같은 겁니다. 물론 이 빠른 판단력, 엄청난 무기죠. 근데 만약에 원칙도 계획도 없이 그냥 감으로만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그냥 도박이 되어버리는 거죠. 충동적 매매, 이게 바로 탐험가형이 가장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자, 어떠세요? 본인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내 성향에 딱 맞는 전략, 과연 공격적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방어적으로 가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격형 전략은 말 그대로 높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높은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기회를 낚아채는 분석가형이나 탐험가형에게 딱 맞는 옷이죠. 반면에 방어형 전략은 어떨까요? 여기는 수익률보다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안정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리자형, 그리고 외교관형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전략을 세워도 우리 마음속에는 투자를 망치는 괴물이 한 마리씩 살고 있습니다. 그 괴물의 이름이 바로 심리적 편향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괴물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들여 세운 전략도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괴물이 바로 과잉 확신입니다. 특히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분석가형들이 정말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내 분석은 완벽하다고 맹신하다 보니까 투자의 제일 원칙인 분산 투자를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너무 잦은 매매를 하게 만들죠. 이게 바로 똑똑함의 저주입니다. 두 번째 괴물은 손실 회피입니다. 이건 특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관리자형의 발목을 딱 잡는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손해보는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겁먹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건 이미 손실이 난 주식을 본전만 찾자는 생각에 팔지 못하고 더 큰 손실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마음속 괴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리 딱 정해놓은 원칙과 규칙, 즉 시스템으로 투자하는 거죠. 이 시스템이야말로 우리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 코어 위성 전략입니다. 우리 태양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자산의 중심, 그러니까 한 80, 90%는 태양처럼 굳건한 코어 자산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을 도는 10, 20%의 위성 자산으로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조금 더 공격적이고 재미있게 투자를 굴려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포트폴리오의 중심을 S&P 500 지수 펀드 같은 아주 든든한 코어가 딱 지켜주니까 나머지 위성 자산으로는 내 성향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분석가라면 유망 기술주를 파고들 수도 있고 탐험가라면 암호화폐에 도전해볼 수도 있겠죠. 안정성은 안정성대로 잡고 투자의 재미까지 챙기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국 진짜 투자의 고수는요,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투자 전략이라는 건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맞히는 비밀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내 마음속 탐욕과 공포를 스스로 다스리는 규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최고의 전략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투자 MBTI를 통해 강점은 물론이고 그 치명적인 약점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필요한 정보는 모두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진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성공적인 투자자로 거듭날 준비가 되셨습니까?